자, 유산염 광물. 유산염 광물 우리가 좀 배운 지가 좀 기분상 좀 오래된 것 같죠? 자, 유산염 광물인데 지구 전체에 지각에 존재하는 광물의 92%가 규산염 광물이라 했고, 규소 하나에 산소가 4개 붙어 있는 SiO4 요런 기본 구조. 물론 얘는 전체 전하는 4-를 띱니다. 얘가 Si 하나에 산소가 4개씩 붙어 있다. 물론 Si는 4 플러스, 산소는 각각 2 마이너스. 그래서 토탈 전하량이 4-가 되는 이런 구조물이 단독으로 존재한다면 얘를 그냥 독립형 구조로 할 겁니다. 독립형 구조. Si 하나에 산소가 4개 붙어 있다. 물론 규소는 14족 원소고, 14족 원소인 규소는 산소 4개와 결합을 형성할 거고, 그래서 각각 산소가 이렇게 4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존재하면은 얘가 독립형 구조. 자, 독립형 구조가 기본인데, 독립형 구조인 기본 구조에서 다양하게 결합이 형성되면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구조. 이 순서대로 느낌을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복사슬은 두 겹이라는 이야기고, 판상, 납득한 판때기 모양, 망상은 얽히고 설키고 그물 모양으로 얽히고 설켜 있는 복잡한 구조물이다 라는 정도까지. 자, 독립형은 그냥 SiO4 이런 한 덩어리가 단독으로 존재하면 얘는 독립형 구조예요. 자, 단사슬 구조라 하면은 얘가 일렬로 쭉 연결이 돼야 돼요. 자, 단사슬 구조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SI 하나에 산소가 이렇게 4개가 붙고, 요 산소 옆에 SI가 또 붙고, 산소. 자, 요 산소 옆에 SI가 붙고, 산소. 자, 요렇게 양쪽으로 쭉 이렇게 연결된 구조물, 얘는 한 가닥의 사슬 구조다 해서 이게 단사슬 구조. 자, 단사슬 구조에서 그림을 한번 보면은, 자, 요 산소는 이 규소가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산소죠. 요 산소도 요 규소가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산소인데, 자, 요 산소는 규소와 규소 사이에 가운데 낀 게 있는 산소야. 요 산소는 이 규소가 이윽하는 규소와 산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요 산소도 이 규소가 이웃하는 규소와 산소를 공유하고 있는 산소, 얘도 공유하고 있는 산소, 얘는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산소, 공유되어 있는 산소가 2개다 이거죠. 여기는. 그러면 단사슬은 분명히 공유된 산소가 나타날 거고, 독립형은 이 산소 4개를 센터 라인에 있는 이 규소가 단독으로 이 4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얘는 공유된 산소가 아예 없는 상황이고, 아니면 아예 없는 상황이고, 야는 한 줄로 이렇게 쭉 연결되면서 공유된 산소가 발생한 상황이야. 67페이지. 자, 그러면 독립형이고 한 줄로 연결되면은 단사슬 구조다. 그럼 여기서 뭐라고 적어놨냐면, 규산염 사면체가 양쪽에 산소를 공유하여 하나의 사슬 모양으로 변화한다. 산소가 공유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 산소는 공유된 산소 이렇게 생긴 게 단사슬. 자, 그러면 복사슬은 사슬이 몇 가닥이 아니고 2가닥이죠. 복식. 그러면 여기에 이제 2가닥이 되려면 요 산소 옆에 SI O 그 옆에 SI
OOSI OO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얘가 이제 복사슬이 되는 거예요. 두 가닥의 사슬이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이 규소 입장에서는 자, 이쪽 산소를 옆에 있는 규소랑 공유하고 있고, 요 산소도 이 규소랑 공유하고 있고, 요 산소도 옆에 있는 이 규소랑 산소를 공유하고 있고, 요거는 이 규소 단독 소유죠. 그럼 단사슬에 비해서 공유된 산소의 개수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단사슬, 복사슬 갈수록 공유된 산소의 수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판상은 이런 복사슬에서 또 넓적한 판때기 모양으로 공유된 산소가 더 늘어나면 돼. 결합이 이렇게 넓은 판때기 모양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판때기 모양이 되면 이런 하나의 판이 생겼죠. 자, 이 판때기 모양이다 해서 얘를 판상 구조라 할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느낌이야. 독립형이 한 줄로 쭉 연결되면은 단사슬, 두 줄로 연결되면은 복사슬. 그 다음에 넙대간 판때기 모양이 되면은 판상 구조. 망상 구조는 이건 사실 얽히고 설켜 있는 복잡한 입체 구조라서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 칠판에다가 얘는 포인트를 이렇게만 두세요. 얘는 산소 4개를 모두 공유한다. 산소 4개가 모두 다 공유된다. 그래서 좀 동그란 입체 구조가 된다. 자, SI에 산소가 이렇게 4개가 붙어 있을 건데, 이 모든 산소를 옆에 규소가 다 붙는 거예요. 규소가. 그러니까 여기에 또 산소가 이렇게 들러붙겠죠. 여기에도 전부 다 규소가 싹 다 붙는 거예요. 규소가. 그래서 그물망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구조다. 이런 느낌으로만 기억을 하세요. 너희한테 이쪽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뭐 구조를 그리시오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냥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구조가. 그 다음에 너가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공유되는 산소의 수. 독립형 구조는 사실상 공유되는 산소의 개수가 0이고, 그 다음에 망상 구조는 공유되는 산소의 개수가 4개죠. 여기는 하나도 없고. 그러면 기본 구조에서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공유되는 산소의 수가 더 늘어납니다 정도까지 기억을 하면 돼. 여기서 요리 갈수록 공유되는 산소의 수가 늘어난다. 자, 그러면 원래라면은 SI 하나에 산소가 이렇게 4개가 붙어야 되는데, 산소 4개가 안 붙고 옆에 공유되는 산소가 이렇게 생겨나면 원래라면은 SI 하나에 산소가 4개였는데 하나만 공유했을 때 여기 그림에서 보면 SI 2개에 산소가 몇 개고? 7개면 되죠. 공유되는 산소가 많아질수록 산소의 개수가 더 적어져도 되겠지. 공유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산소의 개수는 줄어든다.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공유가 많이 된다 했으니까 산소가 차지하는 개수 비율이 감소하겠죠. 규소보다는 산소의 개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SI의 개수분의 산소의 개수 이 값이 작아집니다. 공유되는 산소가 많아지면서 이 값이 작아집니다. 물론 이게 작아진다라고 단순히 외우면 안 돼. 혹시 또 만약에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낼 때 이 2개를 뒤집어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커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냥 기억만 하면 돼. 공유되는 게 많으면 산소가 차지하는 개수의 비율이 줄어드는구나. 그것만 기억을 하라고. 그 다음에 공유되는 산소가 많을수록 구조가 좀 더 복잡해지고 얘네들이 좀 더 강하게 얽히고 설키는 구조가 되니까 풍화에 좀 더 강합니다. 좀 더 안전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요 순서대로 얘가 감, 휘, 각, 흑, 석영장석. 감, 휘, 각, 흑, 석영장석. 감남서, 독립형 구조. 휘서, 단사슬. 각섬서, 복사슬. 흑모는 판상, 망상 구조는 석영장석. 감, 휘, 각, 흑, 석영장석. 자, 그 다음에 깨진다, 쪼개진다라는 표현은 깨지는 거는 와장창, 지맘대로 불규칙하게 얘들이 박살이 나는 게 깨지는 거고, 쪼개지는 건 어떤 결대로 딱딱 떨어지는 게 쪼개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야들은 확실히 쪼개짐이 나타나고 얘는 깨짐. 그 다음에 장석하고 석영, 장석은 쪼개짐, 석영은 깨짐. 요것도 혹시 학교에 따라서 구분 지어서 외워 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스님은 쪼개짐, 깨짐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스님도 있고, 또 어떤 스님은 쪼개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쌤도 있어요. 쪼개짐이 뭐 두 방향 쪼개짐, 아니면 또 세 방향 쪼개짐,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기본 구조랑 감히, 각, 흑, 석영장석 요것만 기억을 하고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문제 하나를 풀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효씨? 버스가 늦게 와서요. 고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문제, 진짜로 이 정도 문제 나온다고 71페이지에 4번 문제 같은 게 진짜로 나온다고요. 자, 스타트. 아주 그림을 그냥 약간 추상화처럼 그려놨지. 그렇게 그려놓고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맞추면 됩니다. 그냥. 뒤후 당연히 뒤후 몇 번? 1번. 지효 1번 3. 라현 라견 나현. 알고 있어. 라현이가 한 나현. 나현 3번. 예? 아니 몰라서 1번일 수도 있어. 자, 일단 요거는 딱 봐도 몇 가닥이고 두 가닥이니까 이건 복사설 확실하죠. 자, 규산염 사면체의 산소 한 개를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공유한다. 잠깐만. 감, 휘, 각, 흑, 석영, 장석. 감, 휘, 각, 흑, 석영, 장석 맞지? 감은 뭐고? 독립형. 휘는 단사슬, 각섬석은 복사슬, 판상, 망상. 요거는 독립형이죠. 그러면 얘는 복사슬이니까 휘석이 아니고 뭐다? 각섬석이에요. 오케이. 이거는 그치. 아직 다 못 외워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 정도까지만 그리면은 이게 지금 복사슬 구조죠. 자, 복사슬 구조는 자, 야는 이 위치에 있는 야는 산소 몇 개를 공유합니까? 이 규소는 이거는 단독 소유지. 얘는 공유되어 있잖아. 이 규소는 몇 개 공유? 3개 공유. 만약에 말단에 있는 이 규소라면은 몇 개 공유?
이거 옆에 있는 규소랑 공유되고 있죠. 요산소도 옆에 있는 규소랑 공유되고 있죠. 그럼 얘는 몇 개 공유? 2개 공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하나, 둘, 3개 공유. 그럼 얘는 말단에 있는 아이들은 2개 공유. 센터 라인에 있는 아이들은 3개 공유지. 그러면 한 개를 공유하여 규산염 3면체와 공유하여 결합한다. 한 개는 아닌 거죠. 그러면 정답이 몇 번? 1번입니다. 1번입니다. 1번이 맞겠지? 역시. 오, 지우. 1번이 맞겠죠? 설마 내가 틀린 건 아니겠지? 오케이. 1번이 맞습니다. 자, 요 정도 수준의 문제도 객관식으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서 단백질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단백질. 단백질입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방금은 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유산염 광물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는 단백질을 배워볼게요. 우리가 중학교 때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을 배울 때 단백질이 최종 소화되면, 단백질을 소화시킬 때 펩신, 트립신 이런 소화 효소들이 등장을 했고, 단백질이 소화되면 최종적으로 뭐가 돼야 돼? 지효야. 포도당은 녹말이 소화되었을 때 A로 시작하는데 아미노산이 됩니다. 단백질을 최종 소화시키면 아미노산이야. 녹말을 최종 소화시키면 포도당이고, 혹시 지방을 소화시키면 뭐가 되냐? 지방. 너 중학교 졸업 안 했니? 중학교 졸업은 아직 안 했죠. 중학교 다녔지? 그렇지. 물론 우리가 까먹을 수 있습니다. 지방을 소화시키면 지방산 플러스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단백질이 소화되면 아미노산. 녹말이 소화되면 포도당.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단백질을 만들 거잖아. 단백질을 만들 거면 아미노산들을 뭉쳐주면은 단백질이 되겠죠. 그러면 아미노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 우리는 아미노산을 뭉치면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의 종류는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답니다. 아미노산, 아미노익 애시드. 이게 아미노산인데, 아미노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아미노는 우리가 화물 중에 NH2 이런 구조, 이런 작용기를, 이런 펑션 그룹을 아미노기라 합니다. 액체를 NH2가 붙어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저런 부분을 아미노기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뭐뭐익 애시드, 이거 들어봤어요? 카복실 안 들어봤나요? 아세틱 애시드, 아세트산. 물론 안 들어봤습니다. 안 들어본 걸로 치겠습니다. 자, 뭐뭐익 애시드는 COOH 이런 부분이 들어있으면 우리는 카복실릭 애시드, 뭐뭐익 애시드. 그럼 우리말로는 얘를 아미노기, COOH 붙어 있으면 얘는 카복실기라고 할지, 또 카복시기라고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어를 한글로 적는 거니까 카복시기. 그러면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아미노기도 붙어 있고 카복실기도 붙어 있어야 돼. 그럼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는 센터에 탄소 붙어 있고, 탄소 결합 몇 개 할 줄 아니?
탄소 결합 몇 개 할 수 있어? 탄소 몇 종 원소? 기억이 안 나죠? 우리가 뭐 한 달 전에 배운 걸 어떻게 기억하겠냐, 이제? 탄소는 14종 원소고, 최외곽에 있는 원자과 전자가 4개야. 6번이잖아, 탄소는. 탄소는 6번이라서 첫 번째 껍데기에 2개, 두 번째 껍데기에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는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이 4개의 전자를 이용해서 공유결합 4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는 결합을 4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개의 결합할 수 있는 자리에 한 군데는 그냥 수소가 붙고, 여기 한 군데에는 NH2가 붙고, 이쪽 한 군데에는 COOH가 붙습니다. 이 부분의 이름을 뭐란다고요? 이거를 아미노기. 이 부분의 이름은 뭐란다고요? 카복실기. 그러면 아미노기와 카복실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센터 라인에 탄소, 밑에는 수소죠. 그리고 요 나머지 한 자리에 누가 붙느냐? 그냥 나는 이거 그냥 R1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여기 한 자리에 누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 아미노산의 특징이 달라진다 이거야. 그럼 여기 이 자리에 붙을 수 있는 게 몇 종류다? 20종류다. 그래서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20종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미노산들을 줄줄이 뭉치면 단백질이 되겠죠? 원래 단백질을 쪼개면 아미노산으로 쪼개졌으니까 아미노산을 뭉치면 단백질이 되겠죠? 그럼 아미노산 2개를 붙여야 된다고. 아미노산 2개를 붙여야 된다고. 사람이 한 명 있고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사람 2명을 이렇게 붙여야 된다고. 사람 2개를 결합을 시켜야 된다고. 아미노산 2개를. 그러면 지호는 볼펜을 들고 있고 나는 여기에 보드마카를 들고 있어요. 또 우리 둘이가 결합을 형성해야 되는데 볼펜 들어봐. 그럼 우리가 결합을 할 수가 없잖아. 나 지호랑 지금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럼 어떡해? 내려놔야지. 니는 볼펜을 내려놔야지. 그럼 손이 놀죠? 내 손이 하나 놀고 지호 손도 하나 놀지. 그럼 우리가 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내려놔야 남는 손이 있어야 그 남는 손을 이용해서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 봐. 아미노산 내가 하나 그렸죠? 그 옆에다가 아미노산을 하나 더 그려볼게. 야는 두 번째 아미노산이라서 R2라고 적고 CO에 OH. 자, 이 아미노산이랑 이 아미노산이 손을 잡아야 됩니다.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려놔야 남는 손이 생기겠죠? 자, 여기 내려놓자. 왼쪽에 있는 이 아미노산은 여기 있는 OH를 내려놓는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아미노산은 H를 내려놓는다. H를. 그러면 내가 내려놓고 이거 지압해도 되겠는데 그 필요한데 지장 없겠죠? 자, 요거 OH를 내려놨고 오른쪽에 있는 아미노산 H를 내려놨죠? 그럼 여기 손이 하나 노네? 그럼 오른쪽에 있는 아미노산도 손이 하나 노네요? 그러면 이 둘이서 손을 잡아. 그러면 각각 아미노산이 2개였는데 이 아미노산이 달라붙었죠? 그러면 결합을 한 거야. 그러면 이 아들 내려놓은 아들은 어떡하지? 이 아들 뭐고? 이 뭐고 내려놓은 거 이게 물입니다. 물. H2O. H2O. 물이잖아. 그러면 아미노산 1번이랑 2번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하나 빠져나오네. 누가 빠져나오니?
물이 하나 빠져나오면서 결합을 형성했죠. 그래서 요 결합 단백질을 형성하는 결합이라 해서 얘를 펩타이드 결합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건 생물 하나들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이름 붙인 거고,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결합은 공유 결합입니다. 그냥 공유 결합인데 이 결합을 그냥 특색 있게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이름 붙인 거야. 그리고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이 되면은 두 개의 아미노산이 달라붙었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왔지. 그러면 야가 붙었네. 그러면 왼쪽에서 다시 이거 뜯어내면서 여기에 아미노산 하나 더 붙일 수도 있겠네요. 또 물 하나 빠져나가면서 또 붙일 수 있겠네요. 또 물 하나 빠져나가면서 아미노산 붙일 수 있겠네요. 물론 오른쪽으로도 아미노산들을 붙여나갈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아미노산들이 엄청 많이 붙었잖아. 그러면 얘 엄청 많이 붙어있는 얘는 뭐라 부르느냐?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불러줄 거다 이거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결합시키는 이 결합을 뭐라 한다고?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 엄청나게 많이 형성되어 있으면 이게 뭐다? 폴리펩타이드. 그럼 폴리펩타이드는 이제 단백질이냐? 아닙니다. 단백질이 아닙니다. 폴리펩타이드는 수수깡 아나? 수수깡 아나? 수수깡 해봤나? 아 그래? 수수깡 같은 거야. 수수깡을 적절히 자르고 구부리고 붙여서 칩을 만들 수도 있죠. 수수깡을 적절히 잘 구부러뜨리고 본드로 붙여서 자동차도 만들 수 있겠죠. 야는 수수깡 같은 존재야. 이 폴리펩타이드를 적절히 잘 구부리고 접어서 적혈구를 만들기도 하고, 이 폴리펩타이드를 잘 접어서 머리카락이 되기도 하고, 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 폴리펩타이드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거다 이거죠. 아 그러면 처음 출발이 이거네.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처음에는 낱개의 아미노산인데 얘가 펩타이드 결합으로 한둘이 연결이 되다가 많이 연결되면은 폴리펩타이드지. 그럼 폴리펩타이드를 적절히 구부리고 접으면 뭐가 된다? 단백질이 될 거다. 아, 그럼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첫 스타트는 펩타이드 결합에서 스타트 되는 거고, 폴리펩타이드를 만든 다음에 걔네들을 적절히 잘 구부리고 접어서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자, 단백질 만들어내는 과정부터 먼저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요거 먼저 하고 요 위에 내용 정리할게. 자, 단백질 형성. 단백질이 형성될 때는 많은 수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고, 우선 펩타이드 결합을 연결하면서 폴리펩타이드를 만들고, 펩타이드 결합할 때마다 물이 몇 개 빠져나와라? 물이 한 개 빠져나와라. 자, 그러면 아미노산 지금 등장하는 아미노산이 몇 개고? 4개죠. 4개의 아미노산을 전부 다 연결할 거야. 그러면 펩타이드 결합이라서 다 붙었죠. 그러면 물이 몇 개 빠져나왔습니까? 3개의 물 분자가 빠져나올 거야. 10개를 붙이려면 물이 몇 개 빠져나오겠니? 9개가 빠져나온다 이거죠. 나중에 헷갈리지 마라. 10개를 붙이는데 물 10개가 빠져나온다. 이런 보기가 있을 수도 있거든. 물 10개 물이 10개가 빠져나왔다 하면은 아미노산 몇 개를 붙인 거야? 11개를 붙인 겁니다. 11개. 물이 10개가 빠져나왔으면 펩타이드 결합 자체가 10개가 형성된 거지. 그럼 아미노산 11개가 붙어 있는 거야. 11개의 덩어리야. 그 다음에 폴리펩타이드가 적절히 입체적인 구조를 형성을 하면서 단백질이 되는 거죠. 자, 펩타이드 결합.
두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1번 아미노산, 2번 아미노산이 결합을 할 때 두 아미노산 사이에서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오면서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오면서 형성되는 결합, 그게 펩타이드 결합이고, 그러면 내가 아미노산들을 붙여서 단백질을 만들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구조에서는 아미노산, 아미노산, 아미노산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미노산, 아미노산, 아미노산 이렇게 붙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면 나는 어차피 같은 개수의 아미노산을 사용을 했지. 근데 결합 순서가 어떠니? 위아래가 다르죠. 결합 순서가 다르지. 아미노산의 종류, 종류가 뭐 이런 아미노산, 이런 아미노산, 또 뭐 이런 아미노산 있을 거 아니야. 아미노산의 종류가 다르면 당연히 그 아미노산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구조가 달라진다 이거죠. 아미노산 개수가 다르면 또 달라진다 이거죠.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는 같은데 배열 순서도 다르지. 그럼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진다 이겁니다. 아미노산의 종류, 개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 이거죠. 자, 나는 이런 아미노산들을 가지고 있어서 나의 적혈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니는 집에서 출발한 거니? 아까 문자 보고 혹시 자다가 눈을 깜빡하고 빨리 앉거라. 68페이지다. 책 들고 왔니? 네. 일단 내가 동영상을 좀 찍고 있거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아니면 오늘 올려놓으면 잠깐 앞부분 잠깐만 볼 수 있거든. 구독자 오늘 70명 돌파. 아까 제가 69명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70명이 되어있고, 누가 구독을 했는지. 자, 아미노산들이 어떤 순서대로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 그러면 어떤 녀석은 이런 적혈구를 가지는데 어떤 녀석은 이런 적혈구가 가질 수도 있다 이거죠. 결합이 잘못 연결되면. 그래서 이런 적혈구 가진 아이들은 좀 뭔가 병이 생겨 있는 아이입니다. 어떤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대로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가민. 일단 괜찮아. 지금 단백질 끝나가거든 어차피. 단백질 좀 이따 핵산부터 제대로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뭘 하느냐? 단백질의 기능에다 줄 끊어자. 단백질은 뭐 대단한 녀석인 것 같습니다. 못 만드는 게 없다. 거의 우리 몸에 있는 거의 모든 구조물은 단백질로 만든다라고 보면 돼. 머리카락, 근육, 피부, 뼈, 적혈구 할 것 없이 전부 다 단백질을 가지고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의 기능 중에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각종 어떤 작용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살기 위해서, 생명체가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진행되는 모든 활동들, 생리작용이라 할 건데, 그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단백질 지가? 근데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놈은 효소하고 호르몬이야. 호르몬. 효소와 호르몬이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생리작용을 조절하는데, 저 효소와 호르몬을 뭘로 만든다? 단백질로 만든다. 자, 그 다음에 외부 침입자가 등장을 했을 때 우리 몸에 걔를 때려잡는다기보다는 때려잡는 데 도움을 주는 항체도 단백질로 만든다. 그래서 단백질이 면역 반응을 돕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하는 일이 많구만. 그리고 자네들은 한참
성장기의 아이들이잖아. 성장을 다 한 것 같기도 한데 여학생들은 키가 커 보이니? 저요? 어. 아니. 키 이제 안 크지 그거. 참 큰일이다. 한 3cm 더 커야 될 텐데. 당연히 키가 얼마 정도? 65 돌파? 안 되나? 3cm만 더 크면 돼요. 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3년 동안 3cm 크는 걸 목표로 멸치하고 이런 걸 좀 많이 먹으세요. 160 넘었지? 아니. 아, 160 안 되나? 아니. 160. 딱 160. 너는 160. 이 됐다. 니는 합격. 응. 164. 니는 합격. 니는 예? 183. 니는 됐다. 니는 좀 더 크는 거 아니라 남학생들은 고등학생 때도 쭉쭉 크는데 니는 한 187까지는 크겠다. 나는 고등학교 3년 동안 3cm 컸다. 3cm 컸어. 고등학교 때니까 나는 안 크더라고. 중학교 3학년 때 한 10cm 이렇게 싹 컸거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안 크더라고. 니도 한 지후는 한 4cm 정도 크면 187이네. 그 정도면 좀 간지 나겠다. 190 넘어가면 좀 부담스럽잖아. 여학생들은 여학생들은 155 이상이면 됩니다. 그냥. 여학생들은 키가 대단히 클 필요는 없습니다. 160 플러스 마이너스 4cm가 가장 아주 이상적인 키가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155거든. 그렇더라고. 그래서 키 크려면 뼈가 자라야 됩니다. 뼈도 뭘로 만든다? 단백질로 만든다. 자, 그래서 아미노산이 어떤 종류, 어떤 개수, 몇 개가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적혈구를 만드는 단백질, 머리카락을 만드는 케라틴이란 단백질, 피부나 연골, 뼈를 구성하는 콜라겐이란 단백질, 근육을 구성하는 마이오신이랑 액틴, 필라멘트 이런 단백질, 소화 효소인 아밀레이스, 호르몬인 인슐린 이런 호르몬들 전부 다 단백질로 만듭니다. 단백질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게 단백질이다. 단백질 문제 하나만 풀고 갈게. 감이나? 네. 한번 잘 풀어봐. 72쪽에 7번 단백질의 대표적인 문제, 학교 시험 수준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스타트. 괜찮아. 네가 앞에 6분만 읽어봐서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거야. 봐라, 다른 애들 니 지금 못 푼다고 당황하지만 다른 애들 다 정답 나오는 걸 보면 아 이거 쉬운 거구나 싶을 거야. 지후 예? 몇 번? 잠시만요. 예, 주셨습니다. 3번. 아니 이 새끼 함정이 빠졌는데. 지효 1번. 나현 1번. 괜찮아. 가민 못 풀었는데. 못 부른다. 자,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을 붙여주는 이 결합의 이름을 뭐라 하겠다? 펩타이드 결합이라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지우야. 예?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온다 그랬죠? 예? 그러면 여기서 또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물 분자 하나 빠져나온다 그랬지? 예? 지금 아미노산 몇 개를 붙였냐? 3개요? 3개를 붙였지? 3개 붙일 때 빠져나온 물은 몇 개? 2개? 2개. 4개를 붙였을 때는 물이 몇 개? 3개? 3개.
5개를 붙였을 때는 물이 몇 개? 4개. 4개가 빠져나왔죠. 그러면 12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될 때는 물 분자 몇 개? 11개. 11개가 빠져나와야 되겠죠. 니은보기 틀렸습니다. 이거 내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내가 좀 전에 설명할 때 오케이, 강조를 조금 했었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아미노산의 종류는 몇 종류?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 아미노산들을 뭉쳐서 얘가 뭐 단백질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아미노산이 20종류인데 그 20종류의 어떤 레고 블록들을 만들어가 붙여가지고 어떤 구조물들을 만들 거 아니야. 그럼 구조물 20개를 만들 수 있니? 아니죠. 이거 만들 수 있는 구조물은 무궁무진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단백질이라는 생성물은 20종류가 끝이 아닌 거야. 사실상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겠나.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미노산이라는 이 레고 블록을 조립을 해서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단백질의 종류는 20종류는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D가 틀렸습니다. 정답 몇 번? 1번. 그럼 가민아, 방금 지우는 니은 보기를 진짜 실수해서 틀린 거잖아. 그 나머지 친구들은 기억이라 해가지고 정답을 다 맞췄잖아. 그러니까 이거 쉬운 거라는 거지. 충분히 우리가 맞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케이. 단백질은 나중에 강의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 자, 오늘의 진짜 핵심 DNA 배우겠습니다. DNA, RNA 배우겠습니다. 자, 온나. 자, 일단 내가 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핵산. 핵을 영어로 핵이 영어로 뭐냐 하니까 모르는 친구들이 저번에 대답 쓰던데 핵폭탄 할 때 그 핵이 영어로 뭐야? 그걸 알았니? 알았지? 예. 몰랐나? 예. 나는 핵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좀 당황했습니다. 저번 주에 어디 수업할 때. 핵은 영어로 뭐고? 누클리어면 영어로 N이죠. 산성 물질은 영어로 이거 모르나? 산성 물질은 영어로 애시드 산성. 염기성은 재미삼아 염기성은 베이스. 애시드는 산성물질이고 염기성은 베이스다. 그럼 산성물질이 뭐라고? 애시드. 그러면 여기에 핵산이지. 그럼 뉴클레이크 애시드. 핵산은 NA야, NA. 자, 핵산은 NA인데 NA의 종류가 두 가지라고. DNA랑 RNA 두 가지가 있다고. RNA, DNA. 둘 다 핵산입니다. RNA, DNA를 뭉쳐서 우리는 그냥 핵산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고, DNA가 하는 역할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 RNA는 유전 정보의 전달 및 단백질 합성. 둘 다 기능이 조금 다르다 이거죠.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 RNA는 유전 정보의 전달 및 단백질 합성. 자, 그러면 아까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가 누구라 했죠? 단백질을 쪼개면 누가 된다? 아미노산. 아미노산들이 뭉쳐서 단백질이 되었죠. 그럼 여기 있는 핵산도 누군가가 뭉쳐서 핵산이 될 거야. 자, 핵산은 누구냐? 기억을 일단 해놔. 어쩔 수 없다. 뉴클레오타이드가 뭉쳐서 핵산이 됩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누구냐? 인산, 당, 염기가 1대1의 비율로 결합한 게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근데 인산이 어떻게 생겼냐? 인산은 H3PO4인데
누구한테 얘의 구조를 물을 건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뭐 대학생도 아니고 화학 시간도 아니잖아. H3PO4 P 하나에 O 이중결합 OH OH 이렇게 생긴 게 인산인데 얘의 구조를 물을 일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느 수준으로 적을 줄 알면 되냐? 그냥 한글로 적을 줄 알면 됩니다. 인산이라고 그냥 한글로 적자. 나중에 귀찮으면 인이라고 적자. 그 다음에 요 자리에 당, 인산 옆에 당이 붙었고 당 옆에 염기가 이렇게 붙을 겁니다. 인산, 당, 염기가 이렇게 하나 1대1의 비율로 결합을 해 있다. 요 녀석의 이름을 뉴클레오타이드라 하겠다. 얘가 이름이 뭐라고? 뉴클레오타이드다. 그러면 인산, 당, 염기, 당에 또 인산이 붙고 여기 당, 염기, 당에 또 인산이 붙고 인산에 당이 붙고 염기, 당에 인산이 붙고 당이 붙고 염기. 그러니까 얘들이 줄줄이 억수 많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름이 뭐라고? 뉴클레오타이드. 억수로 많이 연결되어 있는 얘는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폴리 이게 많다는 뜻 아닙니까? 폴리 에스테르. 이건 5분적 화합물. 자, 얘는 뉴클레오타이드. 얘는 여러 개가 붙어 있으면 얘는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붙여줄 거야. 자, 근데 DNA하고 RNA하고 특징적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특징적인 차이가 있는 게 여기 있는 이 당 자리에 당이라면 포도당 할 때 그 당이야. 포도당 할 때 당. 뭐 포도당 할 때 당인데 당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당이 이렇게 있다. 여기 당. 얘가 당이래. 당의 구조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얘가 몇 각형이고 오각형이야. 얘는 5탄당이야. 5탄당. 탄소 몇 개짜리? 5개짜리 당이야. 그럼 늘 아는 포도당은 C6개, H12개, O 6개죠. 포도당은 탄소 6개짜리. 얘는 6탄당이야. 6탄당이고 여기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당은 5탄당입니다. 이거 내가 우리 원탁과 강을 운영하면서 내가 10년간 야 이거 5탄당이다. 이거 한번 진짜 혹시 모르니까 알고나 있으라 하고 내가 10년간 항상 수업 시간마다 강조를 했으나 최근 10년간 시험에 출제된 적은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사면여고에 7년 전에 사면여고에서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다른 학교에서는 아무도 안 내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알고는 있잖아. 당이다, 당. 자, 근데 이 당이 두 종류가 있는데 당이 디옥시라이보스라는 당이 있고 당의 구조는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심심하면 집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디옥시라이보스 구조 이런 거 검색이나 한번 해봐봐. 그냥 한번 쳐다봐봐 어떻게 생긴 건지. 디옥시라이보스라는 당이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디옥시 말고 라이보스라는 당이 붙을 수도 있어요. 디옥시라이보스 당이 붙을 수도 있고 라이보스라는 당이 붙을 수도 있다. 인산기는 어차피 같다. 근데 디옥시라이보스는 영어로 하면 뭘로 시작하는 알파벳이에요? D겠죠. DNA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라이보스. 그럼 라이보스는 뭐겠니 이거는? R이겠죠. R.
그러면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에서 당은 디옥시라이보스고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에서 당은 라이보스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요 옆에 염기가 이렇게 붙는데 염기도 종류는 필요 없습니다. 구조 필요 없습니다. 염기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요 네 종류의 염기.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네 종류의 염기고 R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요 네 종류의 염기야. 자, 그러면 책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1대1의 비율로 결합한 건데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있고 RNA를 구성하는 염기에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입니다.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입니다. 그 다음에 당의 종류도 다르죠. DNA를 구성하는 당은 이름이 뭐라고? 디옥시라이보스. RNA를 구성하는 당은 라이보스. DNA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라이보스고 RNA를 구성하는 당은 라이보스고 그리고 내가 항상 강조해왔던 오탄당이고 오탄당. 자, 그러면 여기가 인산당 염기 아이가 이게 뉴클레오타이드죠. 또 뉴클레오타이드에 또 뉴클레오타이드가 줄줄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야는 그러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야들이 긴 사슬 모양으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이 되면 얘가 이제 진짜 제대로 된 DNA랑 RNA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이고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 그런 거 하는 게 RNA의 역할이다. 일단은 이것만 봐가지고는 느낌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뒤로 가서 이제 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DNA와 RNA 또 차이가 있거든. 자, DNA는 당을 디옥시라이보스, RNA는 당을 라이보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근데 RNA에서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의 유라실 보이면 그건 RNA야. 타이민 보이면 그거는 DNA야. 그 다음에 둘이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DNA는 보다시피 이중 나선 구조, 두 가닥이 이렇게 베베 꼬여 있는 구조. RNA는 단일 가닥 구조. RNA는 그냥 한 가닥, DNA는 두 가닥. RNA는 한 가닥. 자, 그 다음에 DNA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A하고 T, 그 다음에 C하고 G. A 앞에는 무조건 T고 C 앞에는 무조건 G가 붙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DNA가 인산, 당, 염기, 그 다음 뭐 귀찮은데 염기 이렇게 한쪽 가닥이 생겨나겠죠? 그러면 여기 한 가닥이 아니라 두 가닥이거든. 염기, 당, 인산, 당, 염기, 그 다음에 염기.
뭐 이렇게 구조물이 이렇게 될 거라고. 이게 두 가닥이라고. 두 가닥인데 여기 있는 염기랑 염기가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이 염기가 만약에 여기에 아데닌이면 그 옆에는 반드시 T다 이거죠. 자, 이게 구아닌이면 야는 반드시 C다 이거죠. 사이토신. 이게 사이토신이면은 얘는 구아닌이고, 이게 T면은 얘는 A다 이거죠. A하고 T, C하고 G, 얘 둘이가 서로 마주보면서 상보적인 결합, 상호 보완적인 결합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 표현을 A와 T, C와 G가 상보적으로 결합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도 보면 A 앞에는 T고 A 앞에는 T고 C 앞에는 G고 그렇습니다. 그림 자세히 보면 그러면 DNA에 들어있는 염기가 만약에 토탈 100개라면 100%라면 여기 A, T, C, G 있겠죠? 그러면 아데닌 앞에는 반드시 T잖아. 그럼 아데닌의 개수랑 타이민의 개수는 어떻게 했니? 반드시 같아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토탈 100개 중에서 아데닌이 30개다. 타이민 몇 개다? 반드시 30개여야 돼. 그 다음에 G 앞에, 구아닌 앞에는 C죠? 이 둘이 개수도 반드시 같아야 돼. 근데 내가 토탈 100개라 했지. 그럼 이 둘이 합이 몇 개다? 40. 그럼 여기 몇 개? 20, 20 이렇게 개수가 될 거다. 그럼 토탈 100% 중에서 한 명만 몇 프로인지 정해주면 따다다당 다 나오게 돼. 토탈 몇 프로인지. 소리 인식. 왜 소리를, 무슨 소리를 인식했다는 거죠? 이렇게. 아데닌 앞에는 반드시 타이민, 사이토신 앞에는 반드시 구아닌이다. 그러면 DNA에 인산, 당, 염기가 이렇게 붙어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DNA라 하면은 소중한 유전 정보 아닙니까? DNA는 세포의 핵 속에 있는 거고 그 세포의 핵 속에 있는 DNA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아주 소중한 유전 정보라고. 그러면 유전 정보는 어떻게 결정나느냐? 어떤 사람은 DNA의 염기가 A, C, G, A, T, T 요리되어 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A, C, G, C, T, T 요리되어 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염기를 6개를 들고 있죠. 얘도 염기 6개 들고 있지. 염기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딱지만한 쪼매난 거잖아. 근데 얘는 아데닌이 붙어 있는데 얘는 사이토신 붙어 있죠. 염기 하나만 겨우 다른 걸로 바뀌었잖아요. 염기 하나만 다른 걸로 바뀌었는데 얘는 적혈구가 이렇게 생겼고 얘는 적혈구가 이렇게 생겼다. 얘는 동글동글한 적혈구라서 잘 굴러다니는데 얘는 희한하게 낫 풀벨 때 쓰는 거 얘는 낫 모양으로 생겼거든. 낫 모양의 적혈구거든. 그럼 얘는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연마들이 혈관 속에서 저들끼리 엉켜가지고 잘 안 굴러다닐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낫 모양의 적혈구가 생기면 심각한 빈혈 증세를 나타낼 수도 있다. 염기 하나가 바뀌면 염기들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형질의 특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염기가 어떤 순서로 결합해서 염기들이 배열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유전적 특징이 달라질 수 있다. 어떤 병이 생겨날 수도 있다 이거죠. 염기들의 배열 순서인데 이걸 또 이렇게 표현하죠. 뭐 염기, 서열, 배열 순서다. 염기, 서열이 다양한 DNA. 그러니까 염기들의 배열 순서가 다양한 DNA가 만들어질 거고
그 염기들의 서열에 따라서 배열 순서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달라질 거다. 이런 유전 정보를 가진 사람이 있고 이런 유전 정보를 가진 사람이 있다. 이 염기 하나 때문에 나한테 보조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 염기 하나 때문에 내가 곱슬머리일 수도 있고 직모일 수도 있다. 이런 염기 하나 때문에 내가 혈우병일 수도 있고 정상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병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또 혹시 또 혈우병이나 뭐 이런 거 있는 사람 없죠? 혈우병이라 하면 혈우병 뭔지 아니? 들어봤나? 피가 나면 피가 멈추지 않는 병. 혈우병입니다. 근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혈우병을 갖고 태어나는 거고 영원히 혈우병입니다. 죽을 때까지 치유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럼 조선시대에 살던 돌석이 야가 혈우병이야. 엄마는 몰랐겠지 그 당시에는. 근데 야가 서당 갔다 오다가 자빠져서 무릎이 까졌어요. 그럼 야는 어떻게 되겠니? 죽어요. 얘는 죽어. 아니면 엄마가 된장 바르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피를 어쨌든 멈추게 만든다면 살릴 수 있겠지만 얘는 죽어야 됩니다. 조선시대에 살던 돌석이는 자빠지는 순간 죽는 겁니다. 피가 멈추질 않으니까. 근데 요새는 혈우병에 걸려도 내가 혈우병을 갖고 태어나도 죽지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약을 평생 복용을 하면서 혈액 응고작용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혈우병인데 내가 혈우병 아니고 내가 혈우병인데 혹시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어디 무인도에 불시착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니? 위험하겠죠. 보통 혈우병 환자들이 항상 가방 속에 약을 한 일주일치 정도는 넣어서 다니더라고. 보통 내가 지금까지 만난 혈우병 환자 2명 있는데 항상 가방 속에 약을 비치를 하고 다니더라고. 근데 일주일치 정도는 들고 다녀. 근데 무인도에 갇히면 일주일치밖에 없잖아. 그럼 일주일 뒤에는 이제 그 뭐 나 저기 어디 나무하러 가야 되잖아. 불 때려면 가다가 이제 나무에 끓히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염기 서열에 유전 정보가 저장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런 상황까지만 내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일단 72페이지로 가서 두 문제 한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아니야, 8번 내가 같이 풀게요. 이거. 8번 문제. 인상 야는 뭐고? 기억 당 연기 이 당이 뭐 민주당 이렇게 하는 건가요? 당이야 국민의힘이야 국민의힘이야. 자, 이 기본 단위체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이다. 맞나요? 아닙니다.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하나만 그려놨잖아. 그리고 여기에서는 야는 분명히 DNA라 했죠. DNA라 했으니까 이 당의 이름은 뭐다? 디옥시 라이보스여야 되겠죠. 그럼 얘는 염기가 맞다. 일단 이건 틀렸고. 인산 당 염기가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1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야 당이라 그랬죠. 이 당에 탄소 들어있니? 탄소 몇 개? 5개. 5탄당이죠. 탄소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NA니까 이 염기의 종류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 있니? 유라실 없어요. 정답 몇 번? 4번이 있어요. 자 그러면 DNA의 기본 구조는 알았고 자 뒤로 가서 73페이지에 넘버 4번 스타트.
감이 답 나왔나? 안 나왔니? 나왔네. 오케이. 지후. 답 체크했니? 아직 아직 기다릴게. 기다릴게. 완전히 달라진 나. 이 노래 알아 혹시? 모릅니까? 아, 알아요. 선생님, 네. 저것도 오늘 배웠어요. 이것만 알고. 이거 네. 오늘 배웠어요. 이거는 근데 매우 쉬운. 알려줄게. 나중에. 지우 예. 4번. 넘버 4 과민 5번, 나현 4. 지효 오 아니야 아까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혼자 맞췄어. 그럴 수도 있어. 야는 뭐지? 인산. B는 당. 야는 연기죠. A는 인산. 인산. B는 당이니까 당이 디옥시리보스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얘는 진짜 그냥 단순히 잘못 본 거지 그냥. 오케이 기억이 아님. 근데 또 이거 아닐 수도 있어요. 정답이 혹시 4번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 볼게. A 앞에는 누구? T. C 앞에는 G. C, G. 맞습니다. 미연보기. A의 개수랑 T의 개수 어떤 놈? 같고 C랑 G의 개수 반드시 같죠? 그러면 여기에서 A 더하기 C에다가 기억 T 더하기 G죠? 이거 두 개 어떤 놈? 같고 요거 두 개 어떠니? 같이 같고지. 그럼 분모 분자 값이 어때? 같잖아. 그러면 요 값은 얼마다? 1이다. 정답은 몇 번? 4번이다. 아 이거 가민이가 좀 섭섭한 관계로 저 뒤로 가서 한 문제만 더 하고 올게. 중간은 정복 문제. (84쪽에) 11번 8411 이거 색깔로 봐야 되는 거고. 아 밑에 거하고 색깔 비교하면서 봐라. 구조를 잘 봐야 될 것 같다.
답책은 했니? 못 넘겨보나. 오케이, 확인. 확인. 지효 답책은 했니? 지효 몇 번? 2번 2번. 지후 유시원 3번이요. 3번. 나현 가민. 5번 답이 세 종류로 나왔습니다. 자, 일단 보니까 이 그림을 위아래로 잘 봐야 될 것 같거든. 이 초록색이 지죠, 지. 구한이. 그럼 구한인 앞에 붙어 있는 야는 사이토신이겠죠. 아, 그러면 니은 얘가 누구다? 사이토신.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C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두 놈이 있죠. 이 두 놈이 노란색, 보라색 얘가 AT 중에 하나겠지. 자, 근데 여기에 없는 게 여기 하나 있네. 야, 기억은 DNA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 DNA 쪽에는 없는 아이가 여기 하나 있죠. 야, 누구다? 유라실. 얘가 유라실. 그 다음에 원래는 AT였는데 A 말고 T를 대신하는 게 유라실이죠. 그러면 유라실하고 T하고 생긴 모양이 어떻겠냐? 비슷하다고 보면 얘가 유라실이죠. 그러면 여기 파란색 이 리얼 얘가 누구다? 얘가 T다. 그럼 노란색 임마 이게 누구다? A다. 물론 여기 노란색 A겠죠. 여기 있는 놈이니까. 여기 A 아니면 T인데 여기 T는 없으니까 얘는 A겠죠. 그러면 기억은 U, 니은은 C, 디귿은 A 아데닌, 리을은 타이민이겠죠. 그러면 디귿은 A 아데닌이다. 오케이, 기억법이 맞습니다. 자, 가는 RNA니까 라이보스가 있고, 나에는 DNA니까 디옥시라이보스가 있습니다. 오케이, 콜. 기니가 일단 맞습니다. 결국 디귿 싸움이다. 자, A, T, C, G 네 종류의 염기가 있다고 쳤을 때 타이밍이 23%, 그럼 아데닌도 23%, 그러면 사이토신, 구아닌 각각 27%씩이겠죠? 그러면 니은, 사이토신의 비율은 27%입니다. 정답 몇 번? 5번입니다. 아, 헷갈릴 수 있는 거네. 잘못 본 거네, 구조를. 맞지? 오케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다. 이거 구조 잘 보고 상보적인 결합. A 앞에는 T다. C 앞에는 G다. 그런 것들만 일단 정확하게 체크해도 어느 정도는 해결해 볼 수 있는 문항입니다. 자, 오늘 배운 거는 오늘 지금 수업 끝이라는 건 아니고, 자, 오늘 배운 거는 여기서부터 오늘 배웠었는데, 봐라. 규산염 광물 지난 시간에 했다가 오늘 요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줬고, 그 다음에 단백질 펩타이드 결합 하나 배웠고, 그 다음에 핵산 뉴클레오타이드 이런 거 하나 배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다음 수업의 연결은 어디로 가느냐? 144페이지 쪽으로 갑니다. 이제 이쪽부터 해가지고 진도를 쭉 한번 더 들어갈 거예요. 이쪽에 생명과학 파트거든. 자, 여기를 배울 겁니다. 자, 일단 144쪽으로 쭉 한번 가서 간단하게 하는 것까지 몇 개만 오늘 이야기해주고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좀 이따 할게요.
자, 이제 생명 시스템인데, 이게 좀 애매하네. 자, 생명 시스템. 여기서부터 생명 시스템인데, 자, 생명 시스템은 여러 구성 요소가 상호작용을 해서 생명 활동을 수행하는 시스템. 뭐 어떤 생명체들을 갖다가 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가장 최소 단위는 세포. 세포는 구조적 기본 단위, 기능적 기본 단위.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도 있고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다세포 생물도 있습니다. 세포가 모여서 조직. 식물은 조직의 모임인 조직계가 있었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 동물에는 기관의 모임인 기관계가 있었고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 생명체가 된다 이겁니다. 하나의 생명체가 될 것이다.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번 더 나왔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배울 겁니다. 자,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자, 그 다음에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 다 정리를 안 할 거고 일단 세포의 구조만 일단 한번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자. 자, 여기 그림만 일단 집중해서 볼게요. 자, 그림만 집중해서 보면은 여기 동물 세포인데 동물 세포의 여기 센터 부분에 요 거대한 덩어리 보이죠? 색깔은 그냥 우리가 그냥 알아서 정리한 거야. 그냥 색깔은 이렇게 진짜 색깔은 이런 건 아닙니다. 책을 쓴 사람이 이렇게 된 거고. 자, 이 거대한 덩어리가 핵이고 핵 안에 보면 안쪽에 좀 더 진한 거 있죠. 요거 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얘의 이름은 인. 그 다음에 핵의 구멍이 송송송 뚫려 있는데 얘의 구멍은 핵공. 핵에 뚫려 있는 구멍을 핵공이란다. 자, 핵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미로 같은 아이들 있죠. 미로 같은 아이들의 이름은 소포체. 옆에도 글자가 적혀 있긴 합니다. 소포체의 면을 보면은 좀 거칠거칠한 면이 있어요. 거친 면 소포체가 있고 매끈매끈한 매끈면 소포체도 있다. 거칠거칠한 거친 면이 있고 아주 매끈한 매끈면도 있다. 그 다음에 이 소포체 사이사이에 이 깨알같이 박혀있는 야들 있죠. 얘가 리보솜이었는데 이제 표현이 라이보솜으로 바뀌었어요. 이 라이보솜은 어디에 들러붙어 있는 거냐면 이 거친 면 소포체에 붙어 있는 게 라이보솜은 여기 붙어 있다. 근데 얘 이름이 라이보솜이다. 라이보솜은 거친 면 소포체의 부위에 붙어 있다. 여기 있는 이 라이보솜은 하는 역할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단백질 생산 공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단백질 생산 공장이 라이보솜. 핵 주변에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이 구조는 소포체. 그 다음에 핵 주변 말고 좀 바깥쪽에 이렇게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거 있죠. 요거는 골지체. 여기에서 나온 것들을 잠시 저장해 놨다가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 창고 역할. 잠시 저장했다가 밖으로 분기하는 역할. 그 다음에 야가 원래는 미토콘드리아였는데 이제부터는 마이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 얘의 역할은 세포 호흡을 하는 장소. 세포 호흡은 포도당이랑 산소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바뀌면서 이 과정에서 에너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
여기가 마이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제일 바깥쪽에는 세포막. 뭐 동물 세포의 구조는 비교적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식물 세포도 비슷한데 식물 세포는 핵공,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소포체에 붙어 있는 라이보솜, 그 다음에 골지체, 마이토콘드리아 세포가 하는 장소,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는 장소 엽록체, 그 다음에 거대한 덩어리로 나타나 있는 액포 노폐물 저장 또는 물 저장, 그 다음에 세포막 바깥쪽에 세포벽까지. 세포병이 있어서 동물 세포는 구조 자체가 매우 단단하고 아주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형태겠죠. 세포벽, 세포막.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이야기를 안 하네요. 누군지. 이건 리소좀인데 이거는 세포 내 소화 역할을 담당한다. 뭐 그런 정도. 고등학교 1학년 교육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리소좀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구조물들은 몇 개 더 있긴 한데 일단은 생각해놨어요. 요 정도. 다음 시간에는 세포 소기관들의 각각의 기능 세포 소기관의 기능에다가 덧붙여서 단백질이 합성되고 DNA에서 RNA 생산한 다음에 거기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까지를 배울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팅!